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경제특강 제15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업 경영 분석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하게 되면 뭐 개인 기업도 있고 법인 기업도 있는데 오늘은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법인 기업은 한 53만 개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제조기업은 한 12만 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닌 기업들이 한 41만 개의 법인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에서 발표한 게 53만 641개의 법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인 기업들의 소위 CEO가 말이죠. CEO가 어떻게 하면 경영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기업이 날로 발전되게 되려면 역시 성장성이 필요하겠죠. 성장성. 이 성장성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매출액이 신장되고 매출액 수출이 증가되고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그 기업은 역시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수익성도 따져봐야 됩니다. 수익성.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국가에다가 법인세를 낼 거 아닙니까?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기업에서 많은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도 연구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업은 계속 기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기업이 탄생되게 되면 영원한 건 없지만 그래도 계속성 원칙에 의해서 계속 기업이 존속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안정성.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분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과 안정성. 그러면 그 기업이 계속 매출액이 신장된다. 기업에서 이익이 많이 생긴다. 기업이 계속 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정적으로 계속 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성장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성에는 뭐가 있느냐? 그 기업에서 매출액이 증가가 돼야 되겠죠. 매출액 증가율.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최고 경영자는 기업에서 작성하는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제1차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기업의 채권자라든가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 매출액이 계속 그 기업에서 증가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4년도 매출액과 2015년도의 매출액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그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서 전년도, 전기와 당해년도, 당기 걸 비교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생겼는가. 이렇게 매출액 증가율을 알아보는 것이 바로 성장성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총 자산 증가율입니다. 그 기업의 총 자산이 얼마만큼 증가되었느냐. 여러분, 자산하게 되면은 미래 기업에 있어서 기업에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그리고 용역 잠재력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제적 사건 발생에 의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산인데, 여러분, 이 자산에는 크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우선 유동자산이 있고요.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유동자산이 되겠고, 1년 지난 후에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자산이라고 하는 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전체를 우리는 총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에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증가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느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당좌자산은 즉시 현금화되는 자산이 되겠고,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에서 외부에서 물건을 사와 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상품이 되겠고요. 기업에서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제조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외부에다가 판다. 이런 것이 바로 제품이 되겠는데, 이러한 상품과 제품 이런 것들은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느냐?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입니다.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구, 선박이라든가 항공기, 비품, 기계장비 이런 형태가 있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 유형자,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거지요. 형태가 없는 기업에는 뭐도 있나요? 무형자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청에 특허 등록한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저권 이러한 무형자산도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부동산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할 목적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투자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했다. 이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이러한 자산을 뭐라고 한다? 총자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에서 유형자산이 증가됐다. 토지라든가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라든가 건물, 또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했다. 또 기업에서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또 기업의 상품권 이런 것들이 특허 등록이 되었다면 그러한 자산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이러한 총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 기업의 성장성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세 번째, 자산 중에서도요, 재고자산이 많이 쌓이면 그거 안 좋은 거죠. 물건 소비가 안 되고 매매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게 되면 창고에 재고자산이 쌓이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재고자산 회전율이 좋아야 돼요. 수시로 물건을 사와서 입고 출고 계속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기업에서는 이 자산 중에서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있습니다. 유형자산 증가율.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토지라든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이런 것들, 이러한 유형자산이 증가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업은 날로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기계를 수입해 가지고 좋은 기계가 있다. 또 회사 자체 내에서 영업용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사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세가 확장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장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장성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과 유형자산 증가율. 총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1년 이내 현금화되는 자산을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는 당조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과 투자부동산이 있는데, 이러한 총자산이 증가되는 것도 성장성이 되겠고, 특히 세 번째, 유형자산 증가율이 바람직합니다. 유형자산 증가율은 그 기업의 성장성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성이 되겠습니다. 자, 수익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익성입니다. 수익성, 여기 이 수익성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여러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기업에서 상품을 매출하거나 제품을 매출하면 매출액이 신장되면 성장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등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입니다. 이제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게 영업이익률인데,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영업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영업이익. 자, 그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갈 텐데,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수익입니다. 수익. 매출액, 여기.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원. 100억. 100억. 그러면 이 매출액은 수익이고요. 수익인데 매출액에 대한 원가가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100원에 팔았는데 팔기 위해서 사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입 금액,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가 매출 원가가 6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60원. 그러면 이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그러면 매출액 수익에서 매출 원가를 빼게 되면 40원이 바로 뭐가 되느냐? 매출 총이익입니다. 상품을 팔고 이익 생긴 것이 40원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빼느냐? 판매비와 관리비. 관리비를 20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매출 상품을 팔고 생긴 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물건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 그 회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20원이라면 바로 여기는 뭐가 나온다?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20원 나왔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세요. 매출액은 100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0원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뉴스 시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얼마였다, 삼성전자 1사분기의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뉴스 시간 들어보셨죠? 바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이 20원이니까 100이니까 결과적으로 20%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좋은 것이다. 두 번째는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입니다. 세전순이익률. 역시 이것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전순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세전. 법인기업에서는, 개인기업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기업에서는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기 전에 순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성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세전수익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수익성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 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그리고 네 번째, 금융비용 부담률도 있습니다. 금융비율, 부담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수익성에는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금융비용 부담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3번, 4번 이자 보상 비율과 금융비율 부담률은 기업 경영 분석 두째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수익성 일부와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